지금 사진에 보시는 인물은 데럴 아이사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요. 이 아이사 하원 의원이 어제 존 솔로몬 리포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앞으로 공화당원들이 헌터 바이든의 이 노트북을 정조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죠. 이른바 그 잘난 뉴욕타임즈가 노트북이 헌터께 맞다라고 보도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서특필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공격을 정조준해서 공격할 때가 이제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뉴욕타임즈 그리고 수십 명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에게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과 사업 거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억압하거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들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보존 서한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이게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원에서만 이기던 하원과 상원 둘 다 이기던 하여튼 공화당이 집권당이 되면 그러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1월 6일 위원회 만든 것처럼 헌터 바이든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거죠. 헌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노트북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환장 발행하고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라는 겁니다. 11월 기대를 해야죠. 어쨌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들 다 쓸데없는 얘기다. 아이사 의원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1801년에 이 나라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신문사 중에 하나인 뉴욕포스트. 뉴욕포스트가 1801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출처가 무엇이었는지 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료를 얻었고 어떻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공개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델라웨어의 노트북의 상점을 통해서 거기에 헌터가 놓고 간 노트북인데 찾아가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이 주인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게 이제 줄리아니한테 넘어가게 되고 줄리아니가 뉴욕 포스트한테 전달을 해줘가지고 이게 보도가 되게 됐다라는 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신뢰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감추고 몰래 얘기하고 뭐 익명의 소식통 이런 게 아닌데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고 제대로 공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페이스북과 트위터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공영방송, 인터넷상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보들이 폐쇄당했다. 그때 전국적으로 퍼졌던 단어가 캔슬 컬처였습니다. 취소 문화. 이 정보들, 정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폐쇄를 했다. 러시아발이란 증거는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사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기념비적인 규모의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밝혀질 때가 다가오겠죠.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을 보면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을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구라파에 있는 다른 나라들 사업가들하고 잠깐 식사 한번 만나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업들을 꾸며나갑니다.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부리스마라는 회사한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월 8만 달러씩의 이사비를 받았다. 근데 별로 한 거는 없다. 별로 한 거는 없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놀고 먹다가 한 방에 봉급받은 값을 하는 뭐 이런 상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FBI 국장, 이 전직 FBI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이런 부정을 세탁해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는 문제를 저질러 놓고 오는 사람들 돈 받아줘가면서 그 문제를 덮어주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결국에는 조 바이든이니 헌터 바이든이 이런 사람들이랑 다 연계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가지고 일을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들이 물론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뭐 오만 군데서 이런 일들이 있긴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오만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이야 뭐 다 있겠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있으면 그 권력자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이 요번에 검찰총장이 나를 좀 도와주면은 내가 옛날에 뺏겼던 우리 아버지 땅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중간중간 다 있다는 거죠. 세계 어디에나. 예. 그런 사람들한테 검은 돈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검은 돈들이 결국에는 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살찌우고 있는 워싱턴 스왑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아이사 의원은 증거보전 서한을 누구에게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트위터, 페이스북, 뉴욕타임즈 그리고 정보 관료들 서한에 있었던 51명의 사람들 전부 다 보내겠다. 그리고 더 많이 보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미국은 받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좌우를 막론하고 주요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던 의견들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게 되어버렸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역사에서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잠재적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빅테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원에서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이냐?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빅테크를 처벌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법안들을 입법시키는 것이 이제 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사 의원은 거기에 헌터 바이든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안 했나 봅니다.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처벌받는 게 당연해서 그런 건지. 네.